자, 또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를 그냥 풀어서 쓰는 거야. 풀어서 써가지고 그게 동작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 봐봅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하자 그랬죠?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가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네 Alt F11. 그 다음에 얘는요, 시험 볼 때는요, 모듈은 하나뿐이 없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는 하나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밑에다 쓰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삽입에 모듈을 열어야 돼. 알았죠? 새로운 모듈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듈을 열고, 그치, 닫아야지. 새로운 모듈을 열고, 뭘 써야 돼? 퍼블릭 펑션으로 시작하는 쟤를요, 써야죠. 퍼블릭 펑크션. 오타가 나면 안 돼. 빨간색이 보이면 안 돼요. 보너스 지급률, 월 평균 임금, 전 연월 평균 임금, 엔터. 그래서 엔터를 딱 쳤을 때 엔드 펑션이 뿅 생겨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못하지. 못해요. 써야 돼. 연습할 때도 직접 씁시다.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종이 시험지로 나눠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쓰는데 이게 되게 오타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인수를 쓸 때도 되게 오타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써야 돼. 왜냐하면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에서 오타가 나서 빨간색이 보이면 시험 보러 갔을 때 당일날 그 시험장에서 긴장하게 되면 오류를 알면 그냥 이렇게 딱 수정해서 고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긴장하니까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방에 가는 게 중요해요. 한 방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Alt Q 해보세요. Alt Q 일단 닫고 일단 얘를요 요렇게 먼저 해봅시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KS 보너스 지급률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걔는요 어떻게 됐냐면 보너스 지급률은 어떻게 구해졌냐면 월 평균 임금에 빼기 전연월 평균 임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월 평균 임금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 나눈 결과값이 어떻게 된다고? 0.05 이상이니? 라고 물어봤어. 그렇죠? 그래서 0.05 이상이면 나는 참값으로 0.05를 주고 아니면 0.1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써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는 해가지고 가로를 열고요. 월 평균 임금에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요거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우리가 월 평균 임금에 빼기 전 연월 평균 임금을 뺐어. 그렇죠? 가로 닫고 나누기 월 평균 임금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되죠? 엔터. 컴퓨터가 계산하는 걸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값을 밑으로 쫙 구하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을 지가 구해서 결과를 갖고 왔겠죠. 그렇죠? 이 옆에다가 우리는요 조건을 만들 때 3이 5보다 커?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었잖아요. 계속. 그러면 지금 우리가 0.05 이상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있고 앞에 우리가 구한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0. 우리가 구한 이 값이 3이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0.05 이상이니? 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0.05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요거 돼요? 요거? 그쵸? 앞에 우리가 H14셀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구한 그 값인 거고 그 값이 3이 크거나 같다 0.05야? 5야?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죠? 엔터를 치면요. 여기에 어떻게 돼요? true가 되는 게 있고 false가 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에 나온 true에 뭐라고 하면 돼요? 참일 때는 0.05로 아닐 때는 0.1로 표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뭐 해가지고? if 씌워가지고 이 false 앞에 true 앞에 if를 씌운 다음에 참값으로 0.05 그렇지 않으면 0.1 이렇게 써주면 된다.
요거를요, 우리가 이 한식을 비주얼 베이직으로 옮겨 적으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한번 해봅시다. Alt F11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해봅시다. 똑같아. 별거 없어. 별거 없어요. 자, 우리는 if를 열잖아요. 그쵸? if 함수를 열어서. 그쵸? if 함수를 열면 뭐가 와요? 조건이 오잖아. 그럼 여기 그대로 써주는 거야. 가로 열고, 근데 오타가 나면 안 되겠지. 월 평균 임금 빼기 전 연월 평균 임금 가로 닫고 나누기 월 평균 임금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가 내가 저기 있는 인수의 월 평균 임금, 전월 평균 임금을 넣어놓으면 내가 아까 국어 영어 과제 이거 한 것처럼 그걸 집어넣으면 그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조건이 뭐였어요? 얘네들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0.05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컴퓨터가요, 앞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0.05야? 이걸 판단하겠지? 그 다음에 한 칸 띄고요, 여기 소두, 그러면, den이라고 쓰는 거예요, den. 이게 컴마인 거지. 우리가 엑셀에서 if 쓰고 조건 쓰고 컴마에서 value if true 한 것처럼 den이라고 쓰는 게 컴마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서 얘가 참이면 여기다 써주는 거야. KS 보너스 지급률에 는 참값으로 0.05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순서로 쓰는 거야. 엔터. 그 다음에 else 아니면 KS 보너스 지급률을 어떻게? 0.1로 0.2가 아니라 0.1 이거 되나요? 그 다음에요, if의 가로를 열었으면 end 펑션처럼 여기에 end if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야지 컴퓨터가 저기 퍼블릭 펑션으로 시작해서 end 펑션을 끝난 것처럼 if의 여기 있는 부분에서 end if로 계산해서 여기까지가 if 문이야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근데 들여쓰기 하는 이유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멋있게 보이잖아? 별로예요? 들여쓰기 하는 이유는 구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퍼블릭 펑션으로 시작해서 나는 if문을 한 수준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if문이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한 수준 집어넣은 다음에 KS 보너스 지급률이야. 탭키를 눌러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안 하셔도 됩니다. Alt Q 눌러가지고.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 넣어가지고 아까 우리 한 것처럼 FX 눌러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보너스 지급률이라는 모듈이 하나 또 만들어져 있죠. 그쵸? 그러면 얘를 불러와서요. 여기에 월 평균 임금의 탭, 전연월 평균 임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오면 결과를 뿅 갖고 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쓰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뭐 입장권을 계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뭐 여자친구들 3명이 오면 50% 할인해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옵션을 두면 되겠죠. 그렇죠?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성별이 여가 3명 이상이야. 여학생이 3명 이상이면 나는 50% 할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할 때 뭐 이거를 어떻게 뭐 다 외워서 썼겠어요? 아니지. 한 5번, 6번, 10번 수업할 때까지는 다 보고 썼겠지. 다
보고 썼어요. 이거를 뭐 처음 하는 사람이 그냥 뿅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기출문제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 또 이제 새로운 유형들을 익히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한 방에 보고 알면 뭐 되게 잘하는 친구인 거지. 그런 친구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잘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 품문이 요렇게 바뀌네? 요 정도가 이해가 되셨으면 일단 넘어가는 게 맞아요. 자, 세 번째요. 자, 어떻게 하자고? 오히려 이런 걸 익히면 돼. 사용자 정의 함수네. Alt F11. 저는요, 나올 때마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면요, 나중에 시간이 진짜 절약돼. 이렇게 하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퍼블릭 펑션을 또 씁시다. 퍼블릭 펑션. 퍼블릭, 오타 없이, 퍼블릭 펑크션, fn, 에너지 요금. 인수는 사용량이요. 사용량. 얘는요, fn 에너지 요금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전기세, 누진세랑 비슷해요.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조금 적게 내고. 김부선 있잖아, 여배우 김부선. 김부선이 한창 이재명 뭐 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뭐 전기세가 많이 나왔던 등 뭐 그런 얘기 했잖아. 한번 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왔잖아. 그런 케이스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용요금이 사용량이 100 이상이면 사용량에 50원을 곱하고 200 이상이면 100원을 곱하고 300 이상 쓰면 150원 400 이상 쓰면 200원을 곱하는데 얘는요 아마 그 식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반대로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량이 100 이상이면 사용량에 50원을 곱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식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사용량이 100 이상이면 50원을 곱하니까 100을 쓰든 200을 쓰든 300을 쓰든 400을 쓰든 전부 다 50원으로 곱하고 끝날 거 아니야. 조건이. 그렇죠? 100 이상이면 50원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400 이상 쓴 사람은 200원을 먼저 곱하고 싶단 말이야. 200원을 먼저 곱해가지고 돈을 계산을 하고 300 쓴 사람은 150원을 곱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겠지. 400 이상 쓴 사람을 200원으로 계산을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300 이상 쓴 사람을 150원 이렇게. 그런데 얘를 100 이상의 사용량이 50원이야 먼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0 이상이 참이니까 200을 쓴 사람이든 300을 쓴 사람이든 400을 쓴 사람이든 전부 다 50원을 곱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김부선 그 여배우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만큼 요금이 400 쓴 만큼 사람의 요금이 나왔다 이 얘기지. 그렇게 계산이 돼 있었던 거기 그 아파트의 경리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놓았을 수도 있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400 이상 쓰면 200원을 곱해서 일단 떨겨주고 이것처럼 마침 이거랑 똑같아요. 90점 이상일 때는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미, 양, 가루. 그렇게 쓰는 거죠. 그죠? 이거는요, 마지막에 얘는요, 300이 아니라 30이야, 30. 나머지는 30으로 위에서부터 떨겨져 오니까 얘는 30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럼 한번 써봅시다. 얘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if를 써가지고, else if 해가지고 우리가 수음 이하가 한 것처럼, 거짓값에 넣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봅시다. select case라고 해서 사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케이스는요, 예를 들어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량의 경우를 만들어서 케이스라는 거에 사용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용량을 기준으로 뭔가를 할 건데 case is 크거나 같다 400 이상이면 이렇게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200원을 계산할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select case라는 건 뭐냐면 케이스에 사용량을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케이스에 직급이라고 써놓으면 케이스가 직급이면 아니 케이스가 대리면 부장이면 뭐 차장이면 이렇게 케이스를 성별이라고 한다면 케이스가 남이면 여면 이렇게 그 케이스라는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따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량이라는 케이스를 정의를 하고 그 케이스가 is 크거나 같다 400 이상이면 나는 FN 에너지 요금을 곱하기 200원을 할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또 케이스 is 이 사용량이 is 크거나 같다 300이면 나는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150원 케이스 is 크거나 같다 200이면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100원 케이스 is 크거나 같다 100이면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50원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쓸 때는요 is를 써주지만 요 케이스에 내가 케이스가 성별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케이스 띄고 남, 여 큰 따옴표 해가지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케이스 else는 나머지는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30원이었죠, 그쵸? and select 가로 닫고 나와줘야지. 여기에 함수의 이름이나 이 부분들이 오타가 나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은 안 들어가져요. FN 에너지 아까 에너지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30원 이렇게 써줘요. Alt Q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만일에 값이 안 나오면 우리가 오타가 났거나 잘못 쓴 거예요. 나와? 인수도 나와? 쓰는 중? 네? 그쵸? 요렇게 쓰는 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기만 해봐, 그냥. 자, 요렇게 쓰는 게 있어. if 사용량이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이거. 그러면 사용량이 크거나 같다 400 이상이면 then FN 에너지 요금은 어떻게? 사용량 곱하기 200원. 똑같아. 그 다음에 우리 거짓값의 else if에 사용량이 크거나 같다 300이면 then FN 에너지 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1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lse FN 에너지 요금은 뭐 사용량 곱하기 5 and if 이렇게 요게 사용자 정의함수 다야 이게 요 정도로 나와요.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는 뭐 select case를 써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if 함수를 써가지고 한다든지 if 함수 조건에 and와 or를 써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서 값을 갖고 온다든지
그런데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우리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코딩을 하는 게 처음이니까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요. 나중에 액세스에서도 비주얼 베이직이 많이 나와.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액세스까지 다 마치고 돌아오면 아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 잘 따라왔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일차 공부할 때는 그냥 이 정도에서 내가 입력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냥 쓱 넘어가도 돼요. 이해만 됐으면. 이해가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Alt F11 삽입 모듈만 기억하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Alt Q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시면 되고 요게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요거를 그 엑셀에서의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는 지금 얘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프로시저로 가봅시다. 프로시저는요 여기 기타 작업의 프로시저를 눌러보세요. 이 프로시저는 4번 문제 4번에 2번 문제에 1번, 2번, 3번 문제예요. 1번, 2번, 3번 문제고 1번과 3번 문제는 쉬워. 2번 문제가 좀 어려워. 그런데 점수는요 5점, 5점, 5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2번은 버리고 1번, 3번만 푸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그거는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거 하면 알아.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2번은 안 풀래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번, 3번만 맞추세요. 2번은 보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볼 때 45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잖아. 근데 2번을 풀려고 하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쓱쓱쓱 풀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70점을 넘어서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해가지고 밥 먹고 살 거 아니면 굳이 2번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1번, 3번만 맞추면 돼. 자, 1번, 3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1번, 3번은 완전 쉬워. 자, 프로시저 여기서 이 버튼을요,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쵸?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이렇게 뿅 뜨게 하는 게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자,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프로시저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지 말고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그냥. 문제를 읽지 말고. 왜? 시간 가니까. 시험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할 때도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프로시저 문제가 나오면, 이거 띄우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거든.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개발 도구에서, 자, 개발 도구 있죠? 없나요? 없을 수도 있어. 처음 지금 깔았으면. 자, 개발 도구 있으면, 개발 도구에, 여기, 디자인 모드를 한번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그런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켜놓고 디자인 모드는요 지금 한 번 키는 거야. 폼 띄울 때 한 번만 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이 뜨거든요. 그죠?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닫읍시다. 이렇게 닫고,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여기에 폼이 하나만 딱 나와 있어요. 하나만 딱 나와 있어요. 다시 닫아봐. 자, 디자인 모드의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CMD 사원 입력 클릭이라는 이 창이 뜨죠? 네.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 내려보면 지금은 여러 문제들이 합쳐져서 이렇지만 내려보시면 폼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이거든요. 그러니까 폼은 항상 하나뿐이 없어. 그래서 그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나는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폼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쓰는 거야. 신입사원 입력 점 보여줘 이렇게 뭐 했을 때? CMD 사원 입력을 클릭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폼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폼 이름을 쓰고요. 점 보여줘는 사실은 아직 지원이 안 돼. 한글은 지원이 안 돼.
보여줘를 영어로 쓰는 거예요. 점 쇼, 보여줘. 쇼. 점 쇼라고 쓰는 거예요. 신입사원 입력 점 쇼.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폼을 점 쇼 보여줘라고 한 거예요. Alt Q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세요.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면 자 이 디자인 모드 해제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원 입력 버튼을 눌러보세요. 사원 입력 버튼을 딱 누르면 폼이 뿅 뜨는 거야. 이게 1번 문제야. 1번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기출문제를 풀 때 문제 보지 말고 이것부터 하라고. 이것부터 해놓고 문제를 읽으세요. 그거 훨씬 더 시간이 절약돼요. 왜? 이거는 항상 나오니까. 폼 띄우는 문제는 항상 나오거든. 그래서 디자인 모드를 켜고 그 다음에 폼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신입사원 입력 점 쇼라고 쓰고 Alt Q를 한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해제한 다음에 폼을 띄워놓고 문제를 보면 돼요. 자,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 나타났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났다는 얘기. 그래서 이 폼이 실행되면 3번 문제는요. 이거 종료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거 끄게 하는 게 3번 문제야. 이거 폼이 닫히게 하는 거. 그게 3번 문제예요. 자, 그거 조금 이따 하고. 자, 폼이 실행이 되면 폼이 요렇게 실행이 되면 뭐가 되라고 했냐면 CMB 부서명 목록에 여기가 CMB 부서명이거든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전산부, 관리부가 내가 여기 딱 누르면 여기 밑에 짜라 나타나면 우리가 작성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폼이 실행이 되면 여기 TXT 입사일자 여기 입사일자 여기에 오늘 날짜가 컴퓨터 날짜가 뿅 들어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선택만 하고 신입사원 이름만 쓰고 사원 입력을 딱 누르면 여기에 뿅뿅뿅 들어가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여기까지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보이게 하거나 여기 있는 컨트롤에 입사 날짜가 들어가게 하거나 그거 한번 해봅시다. 1번은요 거기까지예요. 자, 이거 폼을 닫고요. 자, 디자인 모드는 이제 누르는 거 아니에요. 비주얼 베이직을 열어서 얘는 일단 닫고요. 뭘 하냐면 여기 폼을 신입사원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폼이 열려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 폼도 직접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다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디자인들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폼을 만들고 레이블 달고 이런 것들을 다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보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CMB 부서명. 얘는 TXT 사원명. 얘는 TXT 입사일자. 이런 이름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따질 필요는 없어. 그렇게 깊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우리는 폼을 띄우고 아까 우리가 이 폼이 나타났을 때 여기 부서명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 입사일자의 값이 나오면 되거든. 그래서 이 폼을 띄운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점점점 있죠. 점점점을 더블 클릭해보세요. 점점점을 이 폼에 있는 점점점을 더블 클릭을 하면 뭐가 되냐면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 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유저 폼을요 이니셜라이즈로 바꾸는 거야. 오른쪽 위에 점점점을 누르고 이 폼을 띄우고요. 점점점을 누르고 유저 폼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이니셜라이즈라는 건 뭐냐면 폼이 실행됐을 때, 열렸을 때, 처음 나타났을 때,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얘가 시작됐을 때, 열렸을 때, 나타났을 때,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유저 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여기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우리가 입력이 돼 있고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써주는 거예요. CMB 부서명에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전산부, 관리부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자변이 결과값이니까 요렇게 CMB 부서명 컨트롤에 점 로우 소스라고 써주세요. 로우 행의 값을 보여주는 애로 바꿔줘가 되는 거예요. CMB 부서명이라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폼 상자 열었을 때 CMB 부서명이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 컨트롤이 있었잖아요. 그쵸? 걔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점 로우 소스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거나 파티에 가거나 결혼식에 가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입는 옷들은 다 틀리잖아요. 그쵸? 파티복을 입을 수도 있고 정장을 입을 수도 있고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컨트롤은 그대로인데 내가 점을 해서 여기에 있는 로우 소스라는 메소드를 달아주잖아요. 그러면요 CMB 부서명의 값이 점 로우 소스화로 바뀌는 거야. 수영복을 입은 것처럼 되는 거야. 정장을 입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조금 그런가요? 자, CMB 부서명의 속성을요 로우 소스화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게임을 하고 생각하면 되겠다. 게임에요 내가 내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갑옷셋을 최신 갑옷셋을 입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에 해당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이게 막 나타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캐릭터가 있고 좀 로우 소스화 시킨 거야. 그러면 이 CMB 부서명이라는 이 컨트롤은요 어떻게 되냐면 행의 값을 보여주는 애로 변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는이라고 해서 H3셀부터 H7셀까지 보여줘 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 로우 소스화 됐기 때문에 행의 값을 보여주는 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H3셀부터 H7셀까지 보여줘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냐면요 TXT 입사 일자가 있었어요. TXT 입사 일자. TXT 입사 일자라는 컨트롤에는요 는이라고 해서 우리 그 날짜와 시간 함수 했잖아요. 그렇죠? now, date, time 요거 세 개 쓰는 거예요. now를 쓰면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고 date라고 쓰면요 날짜가 들어가고요. time이라고 쓰면 시간만 들어가요. now라고 써볼게요. 여기는 date라고 되어 있으니까 date라고 쓸까요? date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함수니까 함수 가로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1번 문제예요. 폼을 띄우고 그 폼이 나타났을 때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어떻게 되는 여기까지가 1번 문제 5점. 자 여기 보시면요 위로 올려 보시면 여기 Alt Q 누르지 말고 여기 녹색 삼각형 있어요? 녹색 삼각형? 얘를 눌러보세요. 얘를 딱 눌러보면 이 코드를 실행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요 보세요. 부서명에 커서가 깜빡깜빡이면서 얘를 딱 누르면요 여기 H3부터 H7까지의 값이 들어가 있죠. 폼이 나타났을 때요 입사일자에 오는 날짜 8월 5일이 돼 있죠. 그쵸? 요게 1번. 자 2번은 문제는 요거예요. 부서명을 내가 인사부로 하고 요 사원명을 이민함이라고 쓰고 사원 입력을 딱 눌렀을 때요 이 폼에 있는 얘네들이 여기에 뿅뿅뿅 들어가게 만드는 게 2번 문제. 그 문제가 2번 문제. 3번 문제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폼이 닫히게 하는 게 3번 문제. 자, 다시 가봅시다. X 버튼을 누르면요. 아까 그 창으로 가요. 자, 이니셜라이즈 얘도 닫고요. 자, 3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까 좀 전에 한 거는 점점점을 눌러서 유저 폼이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바뀐 다음에 코드를 입력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싶으니까 이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cmd 종료를 클릭했을 때 라는 명령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닫아줘, 보여줘 한 것처럼 닫아줘 라고 쓰면 돼요. 어떻게 쓰냐면요. unload me 라고 쓰면 돼요. unload. me는요,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메모리.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 어플을 실행시키면요, 어떻게 돼요? 그 어플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폼도 메모리에 올려져서 이게 실행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로드는 짐을 싣는 거고, 언로드는 뭐예요? 짐을 내리는 거잖아.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이 폼을요, 언로드, 내려줘, 닫아줘 라고 하는 게 언로드. 3번은요, 요거예요. 요거 하면 5점. 자, 요거 해보세요. 요거. 삼각형 눌러가지고, 종료 버튼을 눌러보세요. 종료 버튼을 딱 누르면, 폼이 뿅 닫히잖아. 그렇죠? 요게 3번. 여기에 이제 메시지 박스 다는 게 조금 더 있기도 해. 그냥 요렇게만 나오기도 하고, 메시지 박스를 달아서, 안녕히 계세요. 요렇게.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우라는 그런 문제들도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2번은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얘가, 정하고, 이민함이라고 쳤을 때, 사원 입력을 누르면, 이 폼에 있는 애들이, 여기, B4셀, C4셀, D4셀에 뿅뿅뿅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자, 사원 입력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 가서, 해봅시다, 이제. 여기 신입사원 입력을 이 폼을 더블 클릭해서요. 자, 우리는 이 사원 입력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원 입력을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CMD 사원 입력을 클릭했을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코딩을 해주는 거야.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셀즈, 여기 있는 B4셀은요,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B4셀은 B4셀의 값을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냐면, 셀즈, 여기 셀이니까, 로우 인덱스 넘버가 4고, 컴마 2가 되는 거지.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저기 셀즈 B4셀은요, 셀즈 4,2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변의 결과값에 는 우리는 뭘 집어넣고 싶냐면요. CMB 부서명에서 내가 선택하는 값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 했을 때? CMD 폼 사원 입력을 클릭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요. 또 써봅시다. 셀즈 4,3은 txt 사원명인가? txt 사원명 지워져? 그게 인서트가 눌러져서 그래. 수정이 돼서 그래. 커서 모양이 나는 일자잖아. 너는 지금 굵잖아. 맞지? 인서트를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얇아지지? 자, 셀즈 4,3은요. 내가 저 폼에서 txt 사원명에 입력한 이름을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D4는 셀즈 4,4는요, 아까 우리가 했던 txt 입사 일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쵸? 뭐 했을 때? 저 사원 입력을 클릭했을 때, 그쵸? 자, 그러면 요대로 해서 한번 봅시다. Alt Q. 사원 입력을 눌러서 여기에 부서명에 인사부로 하고 사원명에 이민함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사원 입력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저기에 저 셀에 맞게 뿅뿅뿅 들어갔단 말이야. 맞죠? 됐니? 됐어?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면 2번 문제는 쉬운 거지. 2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시간 뒤에 IU가 왔다고 합시다. 우리 회사에 제 후임으로. 그래서 제가
인사부잖아요. 그 사원명에 아이유씨 인사부로 발령 났습니다 해가지고 아이유라고 썼어요. 아이유라고 써가지고 내가 사원 입력 내 후임으로 만들려고 사원 입력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나는 잘리고 아이유만 뿅 들어갔잖아. 맞죠? 문제가 있는 거죠? 코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자, 얘는요 사원 입력을 클릭을 했을 때마다 어디에만 들어가? 4,2에 4,3에 4,4 자리에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일에 아이유가 들어오고 내가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번에 들어온 사람은요 4행이 아니라 5행이 되고 6행이 되고 7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저기 있는 값들이 하나씩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나처럼 불행한 사건이 안 생기지, 안 잘리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변수가 필요해요. 변수. 변하는 수. 그래서 내가 한번 누를 때 4가 되고 또 다음 사람은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는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 자, 변수를 선언해 봅시다. 변수는요 사과라고 해도 되고 딸기라고 해도 되고 자기 이름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문제집이나 정답지에는 그냥 i라고 나와요. 변수 i를 써서 는 변수 이 i를 숫자로 만들어서 내가 누를 때마다 이게 일씩 하나씩 더해지게 만들 거예요. 자, 변수 i는 어떻게 되냐면, 근데 요 부분은 좀 외워서 써야 되는데, 자, 이 표는요 B3셀부터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B3셀 로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3에 해당하는 로우 값을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3이겠지? 얘는 3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B3 컬럼이라고 하면 얘는 2라는 값을 갖고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B3셀부터 점 current region rows count 요걸 써야 되는데 이 셀 값을요 B3셀로 갖고 오잖아요. 그럼 힌트가 안 나와요. 그런데 자, 셀을 표시하는 거는 셀즈 4,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대괄호로 B3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레인지라고 써보세요. 레인지. 그 다음에 B3셀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B3셀을 가리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점을 해보세요. 점을 해보면 힌트가 나와.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써. 오타 안 나게. 그리고 current region, 그리고 점 rows 점 count라고 쓰세요. current region rows coun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지금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추가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B3.row라고 불러온 거는 뭐냐면 이 B3셀에 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B3.row라는 거는 얘는 3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3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레인지 B3이라고 했잖아요. 레인지 B3. 그러면 B3 셀에서 이거 그대로 읽으면요, current 현재, region 이어진, rows 행들의 count 개수, 요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변수 i는 숫자 값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표가 3에서 시작되는데 지금 보세요. 내가 다음 친구가 와가지고 사원 입력을 딱 눌렀을 때 i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4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5가 돼야 될 거예요. 그쵸? 맞죠?
변수가 5가 돼야 돼요. 변수의 값이 얘는 5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B3에 이어진 행들의 개수를 더해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B3에서 이어진 행들의 개수는 부서명 인사부라고 해서 2개잖아. 맞죠? 그러면 3 더하기 2가 되니까 i는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 4 대신에 변수 i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값들이 막 입력이 돼 있다고 하면요, 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요, 변수는요, 다음번에 입력돼야 될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자, i는요, 3 더하기 B3에서 부서명 인사부 54, 4564, 456, 46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합쳐지니까 i는 8이 되잖아. 그쵸? 풀기 싫어지죠? 맞죠? 그래서 그냥 2번은 버리라고요. 2번은 안 풀어도 돼. 그냥 1번, 3번만 제대로 맞추면 돼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하는 게 문제 4번에 2번에 2번 문제. 물론 시간이 남아서 이 문제도 다 풀면 좋지만 이 문제는 되게 여하튼 한 4분, 5분 써도 맞출까 말까 한 문제. 그래서 4번에 2번은 저는 별로 잘 안 풀어줘요. 기출문제를 풀어도 그냥 안 풀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4번에 2번은 그냥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그냥 1번과 3번만 맞추세요. 자, 책 안 갖고 왔죠? 내일부터는 갖고 와야 돼요. 내일부터는 이제 책을 봅니다. 그래서 4번에 2번에 2번 문제는 일단은 풀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4번에 2번 문제는 버리고 1번, 3번만 맞추면 돼요. 왜? 똑같은 5점, 5점, 5점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여기 뒤에 예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내일 한번 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실히 결론 냅시다. 4번에 2번 문제는 안 푸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좀 해올 거는 뭐냐면요, 이제 기초 부분들은 다 끝났어요. 기초 부분들은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되고, 보면 내일에 2019년 상시 이해를 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유튜브에 요거를 보고 오시면 돼요. 유튜브에 보면 안 보고 오셔도 돼요. 안 보고 오셔도 되는데, 혹시 그냥 기출문제를 한번 먼저 볼 거야 라고 하면, 잘생긴 이민남에 보면 이전에 그 학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예습을 해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격증 공부 커마 1급 실기 예습이라고 있죠? 얘를 보시면요, 2019년 우리가 내일 풀 기출문제 상시 이해 계산 문제가 5문제인데, 함수 문제가 5문제인데요, 어려운 문제 2문제만 골라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놓은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지금 이 보고 오시면 되게 이해도 빠르고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고 오세요. 얘는요, 여기 보면 찾기가 좀 애매하네. 여기 바로 링크가 안 돼 있네.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면요, 이민남 블로그에 보면 1급 실기 문제, 이거 아니지. 여기 1급 자격증 과정에 보면요, 여기 제일 앞에 부분에 커마 1급 상시 2의 예제 문제를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문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예제 파일을 받아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이랑 똑같은 예제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예제가 나오면 이 예제를 보고 풀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예습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보고 해서 오시면 되고, 이 부분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아마 2번씩 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2019년 상시 이해를 같이 풀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또 설명하고, 그러면 아마 2019년 상시 이해를 한 회차 풀면 그냥 시간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다시 여기 계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오늘 풀고 내일도 푸는 거라 가지고 내일 풀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영상을 보고 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습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내일의 설명을 들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중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요, 유튜브 필요 없겠네. 그냥 이민한 블로그에서 여기 들어가면 돼요. 커말 1급 자격증 과정, 동영상 과정의 제일 앞에 부분, 이 9페이지 제일 앞에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수업한 커말 1급 수업하는 친구들 예습을 해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별로 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 본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여하튼 요거를 좀 보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계산 문제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내일은 멘붕이 올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 테지만 이게 뭐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여하튼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요, 요거를 좀 보고 오세요. 알겠죠? 서영이한테는 오늘 얘기해서 이거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앞에 좀 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 부분은 오늘 사실은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가지고 이게 깨병 펴가지고, 아니지, 깨병이 아닐 수도, 아플 수도 있으니까. 서영아, 이거 꼭 보고 공부하고 와야 된다,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